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중요한 고비가 지나간 하루였는데, 그러니까 미증시가 어쨌든 빠졌죠. 그 나스닥이 되게 많이 빠지고, 다우는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고, 근데 어쨌든 21선까지 내려왔는데, 다만 이제 2011년도 그때 당시 지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때는 뭐 이미 7월 말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만은, 그때 하루에 6% 이상 폭락을 했거든요. 6% 폭락하고, 급반등 4% 나오고 또 4% 빠지고 또 4% 올라가고 이렇게 정신사납게 움직였었는데, 그때보다는 시장이 한편으로는 좀 차분한 그런 측면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그때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이번에 똑같이 흔들리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그때 보니까 한 5거래일 만에 그 하락한 걸 그대로 복원해놨다라고 본다라면, 이번에도 빠지면 또 매수에 들어와서 뭐 챙겨 올리겠지, 뭐 이런 심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하고 지금하고 경제 상황도 다르고 그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빠질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추가적인 낙폭을 좀 제한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지표들, 2년물 금리는 빠졌습니다. 0.8% 빠졌는데, 변동성 생각을 해보면 뭐 0.8%면 엄청나게 크게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10년물 금리도 0.7% 올랐고, 2년물, 10년물 이제 엇갈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시면 등락폭이 1%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제일 중요했는데, 채권 시장이 뭐 비교적 좀 차분했죠. 뭐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 자체는 부담은 되지만, 어쨌든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은 등락폭이 아주 크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혹시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려가나? 그래서 금을 좀 봤는데, 금은 뭐 계속 내려오고 있고, 금도 뭐 그다지 큰 변화는 없었고, 다음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조금만 올라갔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보다 채권, 외환, 뭐 원자재 시장이 비교적 차분했다. 그러니까 이번 어떤 변수는 그렇게 데미지를 크게 주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이제 인사들, 뭐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중요하다. 이제 뭐 이거 가지고 뭐 이제 너무 좀 뒷북치기 식으로 나온 거라 가지고 이거 가지고 터무니없이 빠질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뭐 금융시장 좋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면서 투자자들이 안도감을 줬고, 특히 로이터에 나온 보도를 저는 좀 주목을 했는데, 그게 이제 컨트리 셀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업들의 신용 등급이 국가 신용 등급을 넘어가기가 어렵거든요, 보통은.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 신용 등급 이상을 이제 받을 수 없게 설정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여기서 피치에서 신용 등급을 조정을 하면서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은 낮췄는데, 저 신용 등급은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신용 등급이 미국 국가 신용 등급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상단이 열려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되게 중요하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개별 기업들은 자금 조달할 때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뛰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별 문제가 없다면 이거 금융위기 아니다, 그렇게까지 될 사안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악재가 나왔으니까 하락하는 건 맞는데, 약간 느낌상 보면 얘딱 변동성, 그리고 하나 던져주고 마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도 일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며칠 더 지나가 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변수들이 좀 있었고, 근데 오늘 초반부터 그래도 좀 지수를 좀 틀어 막아준 역할을 한 게 제약바이오주였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뭐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라든가, 개별 기업들의 연구 성과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또 황우석 박사까지 또 다시 등장을 하면서 제약주들이 좀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약주 뭐 후반부에는 이제 2차 전지, 뭐 초전도체는 그대로 또 움직임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지수가 빠지는 거를 좀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도 일부는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들별로 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올라갔죠. 제가 이제 2차 전지에서 자금이 나오면 이걸 받을 수 있는 업종은 한 3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반도체, 제약, 그 다음에 자동차 정도. 그러니까 반도체 한번 갔죠.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쪽으로 온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주가 이렇게 딱 봐도 알겠지만 되게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또 이제 금리, 이번 건으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생각보다 빨리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좀 겹치다 보니까 제약주 쪽에 좀 관심이 가면서 이제 급등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에코프로가 이제 또 급반등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이제 저 고비점, 저 고비를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 분위기는 좀 달라질 텐데, 그러니까 만약에 제약이 계속 세게 가면은 2차 전지가 계속해서 밀어붙이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약하고 2차 전지 흐름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이거는 뭐 초전도체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사실 이거는 상용화 되려면은 너무 상용화 자체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이제 온갖 상상의 어떤 나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가 되다 보니까, 이게 딱 눈으로 보이면 숫자가 이만큼까지 반영돼 뭐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게 오히려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묻지마식으로 막 급등을 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이제 예탁금이 증가되면서 이게 또 테마 하나만 걸리면 막 올리는 그런 작업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숫자가 찍히는 게 없다라면 이제 장기적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아주 짧은 기간에 굉장히 세게 해먹는 그런 형태로 좀 움직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주는 한미 반도체가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꼬리를 엄청나게 달면서 이제 결국 양봉으로는 끝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뭐 제약이나 2차 전지나 반도체나 나름대로는 그냥 선방했다. 재료 대비 좀 선방한 하루였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은 오늘 되게 독특했죠. 그러니까 뭐 이게 선물은 조금 이거보다 더 내려가긴 했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양시장 매도, 선물 매도. 근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되게 이상하게 매매를 합니다. 지금 이틀 전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역대 2위 순매수였거든요. 그리고 어제 선물 매도가 역대 계약 기준으로 최대 매도였고요. 오늘 매도도 역대 아마 5위, 6위권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도를 되게 세게 하면서 투기적인 어떤 거래를 되게 심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 유발해서 여기다 흔들어 먹겠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있는데 요건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2차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변동성을 유발하는 가운데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네이버, 뭐 삼성 SDI, LS그룹주들 이런 것들을 좀 팔았고 하이닉스는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눈에 띄죠. 뭐 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비스, 기아 이런 이제 자동차주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들은 오늘 금융 투자가 5천억 가까이 팔았기 때문에 대형주는 왼쪽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서 또 삼성바이오가 들어가 있고 정유주, S오일이 좀 들어가 있고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이렇게 바이오팜까지 조금 바이오 쪽에 이제 기관이 좀 공을 들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코스닥 쪽에서 보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들은 역시 셀트리온,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특이하게 많이 포진해 있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요. 그리고 그 아랫단에서 보면은 반도체를 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반도체에서 매도한 종목군들도 있지만 동신세미캠이나 뭐 이런 것들, 근데 뭐 인텍플러스라든가 주성엔지니어링, 솔브레인, 테스나, STI, LOT 베큐um 이런 것들을 담아서 그러니까 반도체, 그러니까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플러스 반도체 이런 쪽으로 조금 모아가는 느낌이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기관은 오늘은 이제 2차 전지를 좀 매수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바이오 역시 또 매수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IT 계열의 종목군들은 원익 IPS를 정도를 제외하고는 좀 매도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매도 쪽에도 종목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매도 쪽에 의미 두기보다는 그냥 2차 전지 플러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을 기관이 신경을 썼고 외국인들은 제약 바이오 플러스 반도체 쪽에 좀 신경을 썼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보면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빅테크가 절묘한 시점에 실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쪽 방향의 빌미가 될 거냐. 사실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해석을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 시장, 그러니까 마감하고 나서부터 반응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러고 나서 시간의 주가가 어떤 형태로 반응을 하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이제 이게 피치 사태가 이게 미국에 꼭 나쁜 건 아니다 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옐런이 겉으로 화내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웃고 있다 이런 어떤 의견도 있어요. 이게 왜 무슨 얘기냐면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면 정상적이라면 미국이 자금 조달하는 금리가 올라가야 맞는데 그게 또 기축통화 찍어내는 나라니까 가장 안전한 자산이 또 미국 국채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미국이 당장 이제 다음 주인가요? 그러니까 1,030억 달러 국채 발행할 텐데 이게 이제 미국 안전자산이 돼버리면은 국채 금리가 또 내려가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피치 사태가 오히려 미국의 국채 금리를 내려가게 하면서 미국 정부를 도와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이거는 좀 음모론에 가까운 거고,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이제 피치 사태가 생각보다는 우려했던 생각보다면이라기보다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이렇게 길게 끌고 갈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는 이제 본질,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에 따른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에서 분산이 되면서 반도체 가고 그 다음에 제약까지 움직였고 테마에서는 초전도체가 급변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타이밍에 또 예탁금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 두 개 정도는 찐이 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3중 구도 여기서 어느 쪽으로 자금이 될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뭐 특징들은 뭐 다 설명 미리 드렸기 때문에 이건 좀 추가 설명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외국인들이 어제 역대 최대 규모의 선물 매도를 했고 또 다음 날 하루 만에 또 역대 여섯 번째 규모의 선물 매도를 했거든요.
보통 이렇게 대규모 매도하고 나면 그 다음날 소폭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1% 정도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빠졌죠. 빠졌는데 이런 대규모로 때려놓고 나면 더 이상 매도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수가 오히려 반등하는 경우가 좀 빈번하게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추세를 제가 통계로 짜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지원 사격하는 총알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물은 그냥 직접 몸으로 뛰는 쪽이고 선물 쪽은 옆에서 지원 사격하는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그렇게 지원 사격하는 총알, 탄약, 무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너무 올라가 있으면 지수가 너무 이게 선물 매수가 너무 누적으로 매수가 쌓여버리면 제가 이제 일요일인가요? 월요일에 그 이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여력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게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수가 이제 밑으로 쭉 빠져버렸죠. 근데 지금 위치는 너무 이게 무려 이틀 동안에 43,000 계약이나 매도가 쌓여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보시다시피 더 치려면 어느 정도는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또 매수로 돌아서게 될 확률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동안에는 하락 쪽으로 지원 사격이 계속 만들어졌더라면 현물에서 팔고 선물에서까지 지원 사격을 해줘 버리니까 지수가 빠져버리는 거죠. 지금부터는 오히려 반등하는 쪽에 지원 사격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생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대로 갈 거냐 아니면 오늘 뭐 미결도 막 증가하고 하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하락 쪽에 고심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선물은 이 해지 기능이 절반이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좀 고려를 해보면 이게 또 반대로 기술적 반등도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결과는 뭐냐면 너무 투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변동성에 치중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틀 전에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역대 최고였잖아요. 또 그때 지수는 또 급등을 했었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위로 아래로 흔드는 장이라서 지금은 조금 어수선할 가능성은 있다. 근데 이제 조금씩 또 외국인들이 너무 이제 반대쪽으로 좀 틀 가능성도 있어서 그동안에 좀 눌렸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좀 타이밍을 한번 주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계속해서 시간 날 때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또 재난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저녁에 하나 올렸잖아요. 이렇게 또 갑자기 생각나는 거 있으면 저녁에 또 툭툭 올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